자산시장 변동성 급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 요즘 시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합니다. 주식은 하루에 3%씩 출렁이고 환율은 잠깐 한눈 팔면 30원씩 오릅니다. 이게 바로 자산시장 변동성 급증기,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변동성의 정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은 단순히 가격이 요동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숫자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즉, 시장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변동성은 커집니다. 요즘 그 두려움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금리 인하 시기의 불확실성. 둘째,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 교역 위축. 셋째, 지정학적 긴장감의 확산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시기일수록 정보의 소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뉴스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이 저점이다. 아직 고점이다. 현금이 왕이다. 주식은 기회다. 결국 투자자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과거를 보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충격 때도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 급증 후의 자산 재편이에요. 위기 직후 시장은 공포로 가득하지만 그 뒤에는 새로운 질서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걸 미리 알아챈 사람만이 기회를 잡죠. 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지지만 같은 이유로 기회도 커집니다. 현재 자산시장의 세 가지 특징. 지금 시장을 보면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자본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 달러가 약해지면 바로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환율이 흔들리면 즉시 외국인 자금이 빠집니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죠. 둘째, 단기 투자 비중이 급증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장기 보유보다 단타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시장은 안정성을 잃어요. 셋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사람들은 체감 경기가 나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르는데 소비는 줄고 있죠. 이 세 가지가 지금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입니다. 불확실성의 본질은 정보의 불균형. 사실 불확실성이란 건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은 알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절대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은 늘 불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가를 가늠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력이에요.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고 흔들릴 때 견디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 현금 비중을 점검하라. 모든 걸 투자해버리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유동성은 위기 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분산하라.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는 말, 경제에서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달러, 금, 주식, 채권, 부동산 모두 다른 타이밍에 움직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리스크 감내 수준을 파악하라. 남이 하는 투자를 따라가기보다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투자자의 시작점이에요. 결국 시장은 회복한다. 변동성은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옵니다. 누군가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 변화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기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그 속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에게는 다음 사이클의 첫 단추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대박이 드리는 한마디. 시장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세상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멈춰있는 시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시장이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상 경제학자 강대박이었습니다. 자산시장 변동성 급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 지금 이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